안녕하세요. 아이 좋아, 눈 좋아. B&B 강남 밝은 세상안과 나건우 원장입니다. 벌써 더운 여름철이 다가왔는데요. 여름철 하면 무엇보다 눈병을 조심해야겠죠. 유행성 결막염이라고 불리는 이 질환에 걸리게 되면은 눈이 굉장히 충혈될 뿐만 아니라 눈곱도 많이 나오고 눈물도 많이 나와서 본인도 굉장히 성가시고 괴로울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굉장히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남들에게 이 질환을 옮기게 됩니다. 네, 오늘은 유행성 결막염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은 무엇이고 주로 어디에서 많이 걸리는지, 그리고 남들에게 전염시키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예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병은 비슷한 시기에 집단적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유행성 결막염이라고 칭하게 되었는데요. 유행성 결막염의 원인은 바이러스인데 이 중 가장 흔한 것이 아데노바이러스로 인한 유행성 각결막염이 되겠습니다. 유행성 각결막염에 걸리게 되면은 눈이 충혈되고 또 눈물도 많이 나오고 무엇보다 눈곱이 굉장히 많이 지저분하게 끼고요. 또 거기에 더해서 이물감도 상당히 심하고 눈부신 것 같은 그런 굉장히 성가신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 아데노바이러스는 감기를 일으키는 그런 원인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은 콧물이나 가래가 나오고 또 기도가 자극감이 생겨서 기침이 막 나오는 걸 생각하시면은 이런 눈의 증상들을 쉽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유행성 각결막염에 걸리게 되면은 이제 유행성 각결막염이기 때문에 결막, 흰자를 덮고 있는 결막뿐만 아니라 이 각막에도 염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질환이 좀 심해지고 그러면은 각막의 혼탁, 한마디로 각막에 흉터를 남기게 됩니다. 이렇게 각막에 흉터가 생기면은 또 이걸로 인해서 시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이 눈병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되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유행성 각결막염은 보통 일주일 정도 잠복기를 거친 후에 보통 한쪽 눈에서 먼저 시작이 되고 며칠 뒤에 대부분 반대편 눈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상이 발생하고 2주일 정도까지를 전염성이 굉장히 심한 시기라고 저희가 보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고 한 2주일 동안에는 특히 남들에게 옮기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혹시 아폴로 눈병이라는 걸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 아폴로 눈병은 정확히는 급성 출혈성 결막염이고요. 원인 바이러스는 엔테로바이러스, 즉 장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이고 유행성 각결막염보다 훨씬 더 빨리 시작되고 또 빨리 회복되는 그런 급성 경과를 거치면서 눈에 이제 시퍼렇게 출혈반이 생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아폴로 눈병이냐? 이 눈병이 유행한 시기가 1969년도에 그때 크게 한번 유행을 했는데요. 그때 1969년도에 아폴로 11호기가 달에 착륙을 한 시기와 맞물려서 그렇게 아폴로 눈병이라는 별칭이 생겼습니다. 기간만 조금 더 빨리 생기고 빨리 좋아질 뿐이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눈병, 그 유행성 각결막염과 거의 비슷한 경과를 거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행성 결막염은 감염된 눈의 분비물을 통해서 전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히 이 눈병에 걸리신 분들이 눈물이 많이 나오고 또 눈곱이 많이 끼게 되는데 이런 분비물들이 많이 나올 때 타인에게 전염시킬 확률이 높아집니다. 우리가 이제 눈곱이 나고 또 눈물이 나면은 손이나 휴지 같은 걸로 이렇게 닦잖아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닦고 다른 데를 이렇게 만지다 보면은 여기에 바이러스가 묻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이 이 바이러스가 묻은 곳을 만지고 자기 눈에 갖다 대면은 그런 식으로 접촉을 통해서 옮게 되는 것입니다. 공기를 통해서 혹은 눈을 쳐다본다고 옮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접촉을 통해서 옮게 되기 때문에 이게 신체적인 접촉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죠? 바로 수영장이나 사우나 같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집단으로 발생을 하고 또 저희 안과에 오신 분들 중에서 눈병이 의심되는 분들이 다녀가면은 진료실은 물론이고 그 환자분이 잡았던 손잡이나 이런 곳을 광범위하게 소독을 하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처럼 눈병은 전염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본인의 치료도 중요하지만 남들에게 옮기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눈병이 의심이 되면은 절대로 눈이나 얼굴 주변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혹시나 눈과 얼굴 주변을 손에 댔다면은 반드시 깨끗하게 손을 세척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눈물이나 눈곱이 아까 많이 나온다고 했는데요. 눈물이나 눈곱 때문에 많이 불편하시다면은 부드러운 티슈를 이용해서 한 번 닦고 즉시 휴지통에 버리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 티슈를 계속 갖고 다니시면서 자꾸 눈을 이렇게 누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바이러스가 묻은 분비물을 다시 또 자기 눈에 또 묻히는 것이기 때문에 별로 좋지가 않고 또 이렇게 휴지를 갖고 다니다 보면은 다른 곳에 이렇게 묻힐 수 있기 때문에 또 쉽게 전파되는 그런 경로가 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렌즈를 착용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렌즈를 끼시면 안 되겠습니다. 렌즈를 끼므로써 염증이 더 번질 수 있고 또 미세한 상처를 통해서 더 눈 깊숙한 곳으로 염증이 퍼질 수 있기 때문에 렌즈 착용은 금기이고 또 눈 화장을 하는 것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눈 화장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접촉이 일어나고 남들에게 옮길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눈병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사람이 밀집한 곳, 즉 수영장이나 목욕탕 이런 곳은 절대 가시면 안 되겠고요. 또 학생이라면은 학교, 또 아이들이라면은 어린이집 같이 이렇게 밀집된 장소는 가급적 이제 전염성이 약해지는 시기까지 가지 않는 것이 권장됩니다. 네, 또 눈병 걸린 그 환자분들의 주변 분들 혹은 친구분들이나 가족분들은 눈병에 걸리신 분들이 사용했던 그런 전자기기나 키보드 같은 것 절대 손대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또 수건 같은 거 당연히 따로 쓰셔야 되고 함께 주무시는 분이라면은 베개 같은 것도 서로 잘 구분을 해서 이게 신체가 닿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유행성 결막염은 바이러스 질환이기 때문에 감기처럼 저절로 낫게 되는 경우도 사실은 많습니다. 하지만 눈병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일단은 안과에 방문하실 것을 권장드리는데요. 이유는 눈병인지를 조기에 인식을 해야지만 또 타인에게 전파시키지 않을 수 있고 또 적절한 안약을 사용함으로써 눈병에 이완되는 그 기간을 단축시키고 또 합병증, 아까 말씀드린 각막의 혼탁이라든지 눈꺼풀에 심한 염증 반응으로 막이 형성이 됩니다. 그걸 이제 가성막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각막의 혼탁이나 가성막 같은 그런 합병증이 발생을 한다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할 수 있고 또 시력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안과에서 처방하는 그런 적절한 안약을 사용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오늘은 여름철 단골 눈 질환인 눈병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이즈와는 앞으로도 유익한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